32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혹은 34 된 딸이 아직 집에 있는 가정. 오늘은 그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는 이미 다 마쳤고 사회로 나갈 나이가 된 자녀를 둔 집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집안 풍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달 끝나고 나면 남는 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딱히 큰 돈 쓴 것도 없는데 통장 잔액을 보면 빠듯합니다. 우리 집만 이런 건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대에서 34세 사이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57%입니다. 10년 전보다 1.7배 늘었습니다. 30이 넘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커졌습니다. 특히 아직 취업하지 못한 30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5060 세대 부모 중 75%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월 평균 73만 원에서 85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취업 전이니까 오히려 돈 쓸 일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록금도 안 내고 학원비도 없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점입니다. 밥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식료품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식구수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든 관리비든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비, 공과금 이런 것들도 쉽게 손 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끊을 수도 없고 줄이기도 애매합니다. 결국 매달 비슷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체감되는 부담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달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이어지면 달라집니다. 저축이 어려워집니다. 매달 남는 돈이 없으니 모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자꾸 뒤로 밀립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 안에는 실제로 5060 세대 중 스스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일용근로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여유 자금을 만들어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았는데 다음 달은 빠듯하고 그 다음 달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이때부터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직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괜히 지갑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고 있는데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다 보니 생활이 조금씩 위축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뭘 바꿔야 하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나? 자녀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잠깐. 여기서 한번 속도를 늦추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 한번 결심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일입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오래 쌓여온 생활 방식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무리해서 생활을 바꾸거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녀한테 이제 나가라고 말할 일도 아니고 갑자기 생활비를 반으로 줄일 일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보는 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3개월만 놓고 보십시오. 식비, 주거비, 통신비. 이런 필수 지출 중에서 어디가 늘었는지 한 줄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식비가 좀 늘었다. 통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그 정도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느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집에서 함께 쓰는 돈 중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만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자녀가 보태는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막연히 빠듯하다 해서
어디가 부담인지 보인다로 바뀝니다. 불안이라는 건 대개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적어보면 아, 여기가 문제였구나 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덜 불안합니다.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정리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자꾸 밀리고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먼저니까 나중 일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큰 돈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게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이 상황은 오늘 당장 급하게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길 일도 아닙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큰 결정보다 지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3개월 지출 중 어디가 늘었는지 한 줄.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한 줄. 이 두 줄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은 덜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괜히 오늘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만큼 이해하고 이만큼 정리해두는 것. 그 정도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